네, 지난 26일이었죠. G20 정상들이 사상 첫 화상회의를 열어서 코로나19를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연합해서 대응해 나가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상황이 전례 없는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라는 뜻일 텐데요. 특히 최근에는 일본 도쿄의 확진자 증가세도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도쿄의 이호경 PD 특파원, 연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던데요. 현재 일본 내 확진 현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연일 4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났고 오늘 하루에만 63명이 추가되면서 폭발적인 확산의 전조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도쿄 도지사가 도시 봉쇄를 언급하면서 불안한 시민들은 생필품 사재기에 나섰고 도쿄와 오사카는 오늘과 내일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또 올림픽 연기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여론은 어떤가요? 네, 지난해 소비세율 인상으로 내수 침체를 겪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큰 위축을 보였던 일본 경제에 올림픽이라는 유일한 탈출구가 사라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도쿄 시민들은 평년보다 2주 가까이 빠른 벚꽃 구경에 나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도 봄을 즐기려는 인파를 막지 못했습니다. 벚꽃 개화를 관측하기 시작한 1953년 이래 가장 빠르다는 올해의 벚꽃 소식과 함께 시민들은 사상 처음이라는 올림픽 연기 소식을 들었습니다. 安全で安心な大会とするためにおおむね1年程度延期することを軸として検討していただけないかという提案をいたしました。そして遅くとも2021年の夏までに東京オリンピック・パラリンピックを開催するということで合意をいたしました。なんとなくこのコロナのニュースが出てきてから仕方ないのかなと思ってたので、想定ないというかそういうところではありましたけど、そんなにすごい急にっていう感じでもねなかったんで、しょうがないのかなっていう感じですね。今年のね秋とかそれくらいまでにコロナウイルスが世界的にちょっと収まってくれないと、年内に収まらないと来年の夏やるのもまた難しくなっちゃうんじゃないか、それ今すごく気になってるんですよね。もう誰にも分かんないことですけれどもね。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올림픽 특수를 기대했던 일본 관광업계에 또다시 인고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今月と来月のキャンセルの通知のメールですね。今のところ8割がキャンセルになっておりまして、1000万ちょっと少ないかと思っております。 올림픽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전문가들은 올림픽 연기 역시 일본 경제에 무거운 그림자를 들이울 거라고 예상합니다. 7月に1月から3月この3ヶ月間のインパクトでいうと日本円でですね 3.8 兆円という非常に大きな落ち込みになっていると。日本にとっての最高の最大の経済対策はオリンピックを7月に開催することだというふうに思われてましたが、それが延期1年程度延期されるということで、オリンピックが1年延期されたということは夏の景気に対する見方を非常に悲観的にし、これが雇用の調整圧力、リストラ圧力にな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非常に強く警戒しています。 지금까지 도쿄에서 PD 특파원 이호경입니다. 불가피하다고는 해도 올림픽 연기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아베 정부가 이상하리만큼 이렇게 올림픽에 목숨 걸었다 싶을 정도로 그렇죠, 이렇게 네. 노력했던 이유가 바로 경제 재건을 노렸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올해 올림픽을 했다 그러면 그 경제적 효과가 국내 총생산이 무려 2조 엔, 22조 원 정도가 늘어날 정도로 굉장히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취소된 건 아니고 연기된 거니까 타격 내년에 기대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시설들을 유지 보수해야 되고요. 여기다가 심지어 이 예선전을 다시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7조 원이나 든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손실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7조 원까지 참 여러모로 쉽지 않아 보이네요.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왕실부터 정부 고위 관료 할 것 없이 연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위기감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파리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자영 PD 특파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네, 보리스 존슨 총리뿐 아니라 맷 핸콕 보건부 장관까지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요. 앞서 찰스 왕세자도 감염이 확인되는 등 영국 정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각국 정상들마저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유럽 내 확진자는 현재 총 31만여 명, 전 세계 확진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탈리아에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면서 사망자가 중국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스페인 역시 카르멘 칼보 부총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누적 확진자 수는 7만 2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높은 사망률입니다. 하루 사망자 수가 7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요양원에 있는 노인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계층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도 사망자도 폭증하는 가운데 이번 주 스페인을 더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Hoy iniciaron con un programa para desinfectar los asilos que se han convertido en un foco de infección donde los ancianos vivían literalmente entre muertos. Durante inspecciones, el gobierno encontró cadáveres de ancianos que murieron en el abandono. 군인들이 방역을 위해 방문한 요양원에서 이미 코로나19로 사망한 노인들의 시신이 침대에 방치되어 있었고 다른 노인들은 시신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는 요양원의 직원들이 모두 도망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 확인 결과 사망자 급증으로 코로나19 전담 장례팀의 도착이 늦어지면서 생긴 참사였습니다. Y la Fiscalía pues está en estos momentos efectuando su investigación, hablará con las personas responsables.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은 대개 기저질환이 있고 집단시설에 모여 있어서 감염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페인 전역의 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1,5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이곳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직원들도 보호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열악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No tiene ni recambio de batas ni recambio de mascarillas. Dejan una mascarilla y una bata. Así que nos confeccionamos nuestras propias batas de plástico con las bolsas y todo para cubrirnos los ojos o como sea.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려는 스페인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은 필사적입니다. 카탈루냐 지방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마스크를 만들어서 지역 경찰과 의료진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25일 중국과 약 4억 3천만 유로, 5,800억 원 상당의 의료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마스크와 검사 키트, 인공호흡기 등을 수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4일에 보름간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4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이용이 금지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 경찰의 추격에 잡히는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마드리드에 사는 민게스 씨 부부는 한 달간 이어지는 사회적 격리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집에 머무르며 견디고 있습니다. Siguiendo el trabajo con la... Una o dos veces a la semana como mucho, a la farmacia si necesitamos comprar algo, al supermercado y nada, comprarlo rápido y volver lo antes posible a casa. Pues estas son algunas cosas del súper que hemos comprado que para tener en casa y así poder salir lo menos posible. Pues guisantes, puré, harina, pasta, conservas, aceitunas, mejillones, todas cosas que... En cuestión de lo que dicen los expertos de cómo hay que hacer las cosas y hay que confiar en que el gobierno está haciendo lo mejor posible y aguantar.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매일 저녁 스페인에서는 의료진을 위한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 하모니카를 부는 헤르만 슈라이버 씨는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고 말조차 잊었지만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자신의 공연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지막 공연이 될 수도 있는 이 무대에서 그는 온 힘을 다해 모두를 응원하는 하모니카를 불고 있습니다. Bien. ¿Cuántos aplausos, Germán? 지금까지 PD특파원 김자영입니다. 이 영상 마지막에 이 알츠하이머로 기억이 사라져가는 할아버지가 하모니카 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가슴이 굉장히 뭉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감염 위험이 상당한데요. 이런 감염 공포에 열악한 환경과 싸우면서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의료진들의 모습은 배선정 PD가 보여드립니다. 응급 헬기가 환자들을 실어 나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유럽에선 소아 상태인 병원이 많아 병상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이 병원 역시 코로나19 환자들로 중환자실이 꽉 찼습니다. I never felt so stressed in my life. When you arrive at this point, you realize that you are not enough. We are 100 anesthetists here. We are doing our best, but maybe it's not enough. 격리된 환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환자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도 의료진의 역할입니다. 환자들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심리적 안정을 얻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매일 수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환자들이 밀려들면서 대기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이젠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자체가 행운인 상황입니다. Sente questo rumore? Come? Vedi il rumore? Sì, cos'è? È l'ossigeno. 의료진들은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24시간 내내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제가 없는 이 새로운 바이러스는 매일 수많은 생명을 앗아갑니다. 이탈리아의 한 지역신문 부고라는 하루에도 10페이지가 넘어갈 정도입니다. Tanti decessi e questo ci fa morire perché pensiamo di non riuscire a fare quello che siamo qua per fare. Curare la gente e farla star meglio. E in realtà noi la vediamo morire, questo ci fa morire anche noi. Non piango mai purtroppo. È una cosa che non mi riesce, è un peccato. Piango dentro. 의료진이 현장에서 사용할 방호 물품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의료 패드, 부직포 등으로 방호복을 직접 만들어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진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È un medico che c'era in pronto soccorso, è stato ricoverato e ha il Covid. È stato intubato e anche lui ha fatto l'iter come tutti gli altri. È dell'82. 장갑도 없이 일한다며 병원 내 물자 부족을 호소했던 이 의사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만 46명의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했고 6,500여 명의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은 확진자의 약 15%가 전문 의료진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료진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Volevamo dirvi che intanto in tutta Italia stanno pensando a voi e stanno sperando che questa battaglia che è molto dura la vinciamo e sicuramente così sar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의료진들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Now
not tomorrow. But we also need you, dear citizens. Stay at home, and we can no longer afford it. There is no more time. 장갑도 없이 일하시다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절망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네요. 예, 그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의료진 감염이 지금 큰 걸림돌이죠. 네. 지금 유럽에서도 특히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 롬바르디주 같으면은 벌써 의료진의 15%가 감염이 됐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국립의사협회 홈페이지에는 의사들을 위한 부고란을 따로 유지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 사망자의 명단이 올라간다 그래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슈츠 씨는 또 고향이 독일이니까 이런 상황 보면서 마음이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유럽에서는 그 의료진 상황 정말 아주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특히는 지금 이탈리아하고 스페인만 합치면 벌써는 15,000명 이상 정도 그 코로나19 감염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독일에서도 뉴스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의료진 사실 코로나19 감염돼도 사실 계속 일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심각한 증상만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람 정말 영웅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런 영웅 없이도 잘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시스템 꼭 필요하죠. 사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메르스를 크게 경험하면서 시스템을 좀 갖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많은 의료진의 감염자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환자가 아주 급속하게 생기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숙달되지 않은 의료진들이 투입이 돼서 이제 보호구를 입고 벗고 하는 과정 중에 오염이 되고 감염될 우려가 높아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개인 보호구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장갑도 마스크도 가운도 이제 이런 상황이면 의료진들이 계속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의료진 상황을 들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바로 맞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에 머무르기인데 또 막상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좀 우울감 같은 게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즐겨야 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런 집콕을 굉장히 슬기롭게 하고 계신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최윤영 PD가 준비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 사람들을 길거리에서 집 안으로 가두고 있습니다. Can you all go home, please? It's not a holiday. It's a lockdown, which means you don't just come in and sunbathe. Can you please just leave? 이동 금지령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의 외출이 지속되자 세계 각국은 경찰과 군인을 동원해 외출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동 금지령을 어기고 외출한 사람들에게 경찰이 얼차려를 시키고 곤봉을 사용해 강제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82개 국가에서 부분 또는 국가 봉쇄가 이루어졌고 전 세계의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명이 자택에 대피 중입니다. 출근과 등교를 비롯한 야외 활동이 금지되는 사상 초유의 뉴 노멀 일상에 세계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적응 중입니다. 축구선수 메시는 경기와 훈련이 취소되자 집에서 운동을 하고 골프선수 메티아스도 즐기는 법을 찾았고 프랑스인들은 담장을 가로질러 옆집 이웃과 테니스를 칩니다. 스페인의 아파트 한 가운데선 남자는 베란다에 나온 이웃들에게 운동을 가르쳐줍니다. 자가격리 생활을 이겨내기 위한 각종 노하우가 SNS에 공개되기도 하는데요. 리버풀의 선수 제임스 밀너는 지루할 틈 없는 집안일을 소개해 팬들을 즐겁게 했고 배우 샘 닐도 합세했습니다. I laundered all my sneakers. 고충도 많습니다. 휴교령과 재택근무령이 내려진 집 안에선 업무와 홈스쿨을 병행해야 하는 부모들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I am in fact working from home. It has been a little challenging. But we are going to get through this. We're trying to make me mad. Baba, I'm trying to make me mad. אני עוברת מילד לילד, הנה מדעים, הנה מתמטיקה, הנה חלאס, גם איפה אני יודעת את כל הדברים האלה? עכשיו הילדים שלנו יעלו עלינו כמה אנחנו סתומים. זה לא לעניין, באמת. 학부모
학부모들이 홈스쿨링을 부담스러워하자 BBC는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집에 갇힌 아이들을 위한 온라인 체육 수업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Very happier. A lot happier. 하지만 가장 큰 불안은 언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 고립되어 있을수록 커지는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세계 곳곳은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가격리 중인 99세 생일을 맞은 할머니를 위해 가족과 이웃들이 깜짝 방문을 해 창밖에서 파티를 열어주었고,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식 하루 전 봉쇄령이 내려져 어쩔 수 없이 발코니 결혼식을 택한 신랑 신부를 위해 이웃들이 모두 나와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가수들은 집에 갇힌 세계인을 위로하기 위해 자택 콘서트를 생중계했고, I came along and wrote a song for you. Both a little scared, neither one prepared. Beauty and the Beast. 국제 오페라 합창단은 폐쇄된 극장 대신 각자의 집에서 무료 공연을 선물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일상이 멈춘 지금, 서로가 같은 상황에 놓였다는 연대감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어두운 시간에서도 약간 희망 생길 만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원래 워낙 바쁜 사람인데요. 근데 지금 많이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우리 집 곳을 많이 봤어요. 사진도 찍고 기분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나가서 시장 가서 꽃을 엄청 많이 샀고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사람 조금 더 기분이 좋게 만들려고요. 이게 정말 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인 것 같은데요. 저도 이 화분 좀 몇 개 사봐야겠는데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린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소소한 데서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미국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하룻밤 사이 확진자 수가 2만 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1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해 볼 텐데요. 최동혁 특파원, 지금 하루 확진자 2만 명에 가깝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좀 놀랐는데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첫 아동 사망자까지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곳 로스앤젤레스 북쪽 랭크스터에서 한 10대 아동도 코로나19로 사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나이, 인종,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0만 4천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중국도 제치고 세계 최다 감염자 국가가 됐습니다. 특히 LA는 또 한인들 많이 사는 곳이라서 교민들도 어려움이 클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80만 LA 교민들 생활의 터전이죠. 한인타운도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의 도시 할리우드 거리도 텅 비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상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할리우드 거리에 인적이 끊겼습니다. 우리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할리우드 돌비 극장 앞 거리도 한산해졌습니다. We was like 5 years ago here and this was completely full. You can't see a star or something and now it's empty. LA의 명물인 2층 관광버스도 손님이 한 명도 없이 빈 채로 돌아다닐 정도입니다. We don't have nobody. I hope we coming better in a little bit and we'll be fine. But for now, we don't have nobody. No job for nobody. This is really disgusting, the situation. 유명 배우들의 손도장이 있는 이 극장 앞 광장도 폐쇄돼 관광객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공공장소 폐쇄와 자택 대피령이 내려진 곳입니다. 쇼핑몰, 식당, 극장 등 대부분 사업장은 문을 닫았고 회사도 재택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식료품점이나 약국, 주유소 등 필수적인 사업장에 가는 것을 제외한 모든 외출은 금지됐습니다.
All the restaurants are closed, so we're only limited to takeout so that we stop the spread of the COVID-19. I think it's good. I think it's like a little bit of altruism for the citizens of LA. 미국 최대주인 캘리포니아에선 4천만 인구의 56%가 감염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걸려도 대개 가벼운 증상만 보이고 지나가는 젊은이들에게 더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Be a good neighbor, be a good citizen. Those young people that are still out there on the beaches thinking this is a party, time to grow up. Time to wake up. Time to recognize it's not just about the old folks. 이맘때면 수많은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던 산타모니카 부두도 폐쇄됐습니다. 인근의 유명 식당과 상점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미국의 일부 해변에서 해수욕객들이 사회적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따라서 롱비치와 산타모니카, 말리부 해변까지 일제히 폐쇄했습니다. This is, unprecedented. The pier's been empty for about a week, and it's pretty amazing to be here on the pier with nobody else here. 80만 로스앤젤레스 교민들의 생활의 중심지 한인타운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거리를 달리는 자동차도 한산해졌고 상가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시당국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좋은 결정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저희들 영세업자로서는 조금 큰 타격이에요. 앞으로의 길이 난감한데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도 마비된 겁니다. 외출 금지령은 대량 실직 사태와 폐업 등으로 이어지는 전염병 사태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에 음식이 다 있는데도 괜히 더 이게 장기화되면은 어떨까 해가지고 마켓을 자꾸 오는 것 같아요. 대형 할인점마다 새벽부터 긴 줄이 늘었었습니다. 이미 마스크와 세정제 등은 동난지 오래고 화장지, 물, 빵 등 생필품을 사재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But that usually lasts a day or two. As you can imagine, people are stocking up every day and they're really just, the shelves are empty. 코로나19 사태로 불안감이 커진 사람들은 심지어 총기와 총탄도 사재기에 나섰습니다. 총포상마다 총과 탄화를 사두려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설 정도입니다. Because of the coronavirus, a lot of people start to worry. I'm having difficulty with my distributor to locate some of the ammunitions. 문제는 사실상의 이번 봉쇄령이 언제 해제될지 기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화장지 하나를 두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시민들이 하나둘씩 총과 총알을 사들이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로스앤젤레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불안감에 총기까지 사들인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 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그렇죠. 어느 나라의 상황이든지 언제까지 갈지 예측하기는 정말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만약에 미국의 초기의 방역이 적절하지 못해서 환자 발생이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피해는 아주 많이 커지겠지만 네. 사실 경험하게 되는 유행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방역을 열심히 하는 국가는 피해는 많이 줄일 수 있지만 유행 기간, 경험하게 되는 유행 기간은 조금 더 길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확산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3주 이내에 환자 발생의 정점이 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많은 가정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수 네.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각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통 큰 부양책을 발표했죠. 이후에 진행 상황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주식 PD 특파원, 미국의 경기 부양 법안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6일간의 상원의 경론을 거쳐 어제 마지막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즉시 서명했는데요. 이번 경기 부양책에 총 2조 2천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2,700조 원에 해당합니다. 미국 국가 GDP의 약 10%, 한 해 예산의 절반 정도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또 제일 관심도가 높은 것 중 하나가 현금 지급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될까요? 우선 개인 소득 7만 5천 불 이하인 모든 성인에게 1,200불, 우리 돈 약 150만 원이 지불될 예정입니다. 자녀에게도 500불이 지급되고요. 그러니까 애 둘이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3,400불, 약 420만 원이 한 차례 일시 지급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출과 대기업 대출 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실업급여 지급 대상과 금액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인 만큼 미국 사회에서도 논쟁이 컸었는데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 등 석학들과 함께 사상 최대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을 점검했습니다. 한 지역교회 자원봉사자인 앨리슨 씨. 오늘만 3번째 식료품점에 들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위해 대신 장봐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Hello? 장보기를 의뢰한 사람 중에는 확진자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Is that Darlene? Hi. Yes. There's your groceries. Okay. Thank you. Because I didn't have it and I'm handicapped. There are two types of people that ask for help. Usually those that can afford to pay for the groceries but can't get to the grocery store. And then those that can't afford the groceries, have either lost job. 지금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실업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실업수당 신청자는 그 전주 대비 12배인 330만 명. This morning, I came into work and they laid off 90% of my team. Earlier today, I was laid off of my job. Because I just got laid off today. So being laid off and quarantined by the governor in my state. 부실한 의료보험의 민낯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던 루세바 씨는 병원을 가지 않고 버티다 집에서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병원 기피 현상이 아주 심각합니다. 미국은 이미 만연해 있습니다. 8,000명이 의료보험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On this vote, the yeas are 96, the nays are 0. The bill is passed. 지난 목요일 미 상원은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킵니다. 법안에는 5천억 달러의 대기업 대출과 50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서 3,700억 달러, 그리고 실업급여 증액을 위한 2,500억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3주 안에 성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합니다. The unemployment rate will reach 20, maybe 30%. We're not going to be able to get money to them quickly enough. So it seems to me, my concern is it's not fast enough and not enough money. Getting money to everybody is the right answer. It's not socialistic at all. It's about supporting the economy and allowing us to go back to the kind of market-based successful economy as soon as the virus is over. 경기 부양책을 둘러싼 가장 큰 논쟁은 호텔과 항공사가 포함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 대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눈먼 돈을 대기업에 줄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I certainly don't trust him, not without oversight, and the slush fund that they proposed in their bill. 결국 경론 끝에 독립적 감시위원회를 두고 대통령과 의원 소유의 사업체는 지원을 금지한다는 조건으로 통과됐습니다. I feel no sympathy for these firms, and my own view is we should let the shareholders pay the price. So that was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That kind of transparency was a move in the right, accountability was a move in the right direction. 이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성공해야 경기 대책도 먹히기 때문입니다. There's too much uncertainty to know for sure. But the one thing we can do is try to prevent that solvency crisis and make sure that we prevent spending from falling as far as it needs to by giving people the income they need to make essential purchases.
미국의 코로나 확산은 취약한 사회보장제도의 민낯이 드러나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파를 뛰어넘은 정치권의 합의와 과감한 경기 부양책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PD특파원 안주식입니다. 현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 정부도 긴급 재난지원금 형태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요? 네, 이 나라마다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요. 워낙 이 소비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걸 살려보려고 이 재난 기본소득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네. 홍콩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모든 영주권자에게 10,000 홍콩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55만 원을 지급하고요. 싱가포르는 21세 이상 모든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최고 300 싱가포르 달러, 약 2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조금 상황이 다른데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돈으로 1인당 172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이걸 넉 달 동안 피해 지원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네. 이 포퓰리즘의 위험을 감수하고 나라마다 이 양적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미국도 이 현금 지급 문제에 있어서는 당을 떠나 의견이 이제 모아진 거죠. 이 현금 지급으로 수요를 지금 일으켜가지고서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금 지급 방식이요, 이 코로나19 위기가 단기간에 끝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1년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전례 없는 새로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 사건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지는 않지만 러시아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하늘길 폐쇄는 물론 개헌 국민투표까지 연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은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국제공항. 외국과 연결돼 있는 유일한 하늘길이었지만 러시아 정부는 27일부터 국제선 항공편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입국자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취한 긴급 처방입니다. 감염 외국인에 대해선 강제 추방도 가능합니다. Кроме того, теперь она добавлена в перечень особо опас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Это позволит осуществлять депортацию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지난 18일부터는 외교 사절 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확산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 기준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등 코로나19 다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던 의무 규정을 전체 입국자로 확대한 겁니다.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선 최대 7년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모스크바시는 별도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전원에 대해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Понятно, почему закрыто, чтобы не допусти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вируса, поэтому, выходные, закрыли, можно пережить. 나이트클럽 등 위락시설과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도 잠정 폐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돼 있던 개헌 국민투표도 연기했습니다. Абсолютным приоритетом для нас является здоровье, жизнь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또 다음 주를 유급 휴무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이 이처럼 강력 대응하는 이유는 초기 중국과의 국경 폐쇄 등 발빠른 대처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효과를 봤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엔 생필품이 여전히 쌓여 있고 지하철도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도시 기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생활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생활에 큰 불편은 없으신가요? 물건을 구입하든지 생필품이나 아니면 식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는 상태인데요. 우리 교민들 같은 경우는 불안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사업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상황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러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한 자리 숫자이던 신규 확진자가 이달 중순부터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수가 이탈리아를 방문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러시아 보건당국은 이탈리아에 100여 명의 군 바이러스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지원하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Мне как врачу, как не только главному врачу, анестезиологу, реаниматологу, видится то, что очень важно отработать итальянский сценарий. 러시아 보건당국은 최근 500병상 규모의 코로나19 전문병원 건설에 착수해 절반가량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초기에 취한 강력한 조치들은 러시아로 하여금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 즉 시간을 벌어다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스크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10시 2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요. 이들 나라에서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The health minister says the Taiwan CDC has been preparing for this for years. South Korea is winning high praise for its fight against coronavirus. 네, 서구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 아시아 국가들의 방역 방식이었습니다. 한국도 나오고 여러 국가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먼저 타이완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타이완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중국에 훨씬 더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확진자 수를 상당히 잘 통제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럴 만한 게 인구 대비 확진자 수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타이완 인구가 약 2,300만 명인데 3월 28일 오늘 기준으로 감염자가 283명입니다. 이탈리아 인구가 약 6천만 명인데 감염자가 8만 명 넘는 걸 비교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아직 감염병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타이완이 완전히 잘했다 이걸 지금 확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선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우리 외신 기자도 타이완에서 감염률 왜 이렇게 낮은지 많이 궁금했죠. 그래서 그중 이유 하나는 사실 코로나19 처음 나왔을 때 바로 타이완에서 리액션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3일 날부터 벌써는 우한에서 오는 사람들 그냥 입국 차단했고요. 그리고 2월 6일 날부터 모든 중국 사람 더 이상 입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중국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는 제일 먼저는 중국 사람 입국 차단했던 나라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초기부터 입국 금지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결정의 배경이 있을까요? 네, 일단 경험이 가장 바탕이 됐겠죠. 타이완은 2002년에 사스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좀 보긴 했습니다. 당시의 환자 발생 상황을 보면요. 중국, 홍콩 다음으로 환자가 많았거든요. 600여 명, 또 사망자가 한 100여 명 정도 됐죠. 그 일이 아마 교훈이 되어서 방역 시스템이 좀 재정비가 됐던 것 같고요. 이번에 확진자가 생기기 전부터 미리 중앙전염병지휘센터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대비를 했고 또 이번에 이제 첫 확진자가 나오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실제로 병원을 이용했는지 건강보험 기록이랑 출입국 기록을 비교해서 호흡기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검사를 받게 했다고 하죠. 네, 이번에는 홍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과 가까운 지역인데도 확진자가 많이 늘진 않았어요. 예, 홍콩 방역의 핵심은 철저한 추적 관리 시스템입니다. 요즘 홍콩 언론에서는요, 손목 팔찌가 아주 화제예요. 이 위치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과 이 손목 팔찌를 결합하면요, 추적 감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콩 당국은 3월 19일서부터 입국한 모든 사람들한테 이 팔찌를 의무적으로 차기하고 있고요. 2주간 격리 그리고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스토리는 독일 사람 입장에서 조금 신기하죠. 상상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정말 지금 홍콩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이런 팔찌 팔찌는 붙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알아보니까 동영상도 하나 찾았는데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여자는 이런 감역 원래 2주 동안 해야 되는 감역 제대로 안 지키고 그냥 식당 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이군요. 거기 그 여자 팔찌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런 팔찌 있으면 여기 올 수 없지. 仲搭的士司機佢戴住手帶啊，唔好啊，佢戴手帶啊，戴住手帶啊，報警啊，報咗唔好走啊，仲走你走去邊啊？
시민들이 다 저렇게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네요. 네. 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또 서구 언론이 주목하는 나라가 있는데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정당에 의해서 굉장히 국가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 하나하나 추적하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리의 CCTV를 이용해서 6천여 명의 이 감염 의심자들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서 검사를 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네. 특히 어제부터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면 저랑 김도연 아나운서 이 거리가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네네. 왜냐하면 이거보다 가까이 가면 1m 안으로 간다. 그리고 또 10명 이상 모인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처벌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800만 원까지 벌금도 물 수 있고요. 또 6개월까지 금고를 살 수도 있습니다. 어머나. 굉장히 강력하죠?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아까 숄츠 씨가 상상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사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에서는 사생활 보호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 싱가포르 방역 모델은 사실은 기본권 침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서구에서는요, 한국형 방역 모델에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의 기본권과 방역을 동시에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 한국형 방역 모델이 지금 서구에 관심을 끄고 있죠. 기본적으로 한국은 정보를 충분히 공개합니다. 특히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니까요, 이 확진자의 동선과 겹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역과 이 자발성이 결합이 돼가지고서 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외신에서는 이 한국의 방역 방식을 코로나19에 맞서는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평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문을 구해서 바로 화제가 됐던 게 있죠.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인데 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워킹 스루라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가 1인용 음압 부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의료진이 밖에서 손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사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검사 방식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아이디어가 진짜 남다른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진단 키트에 대한 관심도 높죠. 네, 사실 이 바이러스를 진단하는 PCR이라는 방법은 원래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좀 표준화하고 대량으로 할 수 있게 키트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 곳의 연구소 또는 실험실 또 진단할 수 있는 기관에서 환자분들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고 검사를 표준화되어서 많은 곳에서 환자분들에 대한 검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한 100여 국에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를 수입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죠. 네. 독일에서도 우리 이런 진단키트 되게 많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전 유럽에서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많이 있는데, 근데 바로 독일 옆에 있는 덴마크 2주 전,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 진단키트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는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 보건장관 그 국민들한테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는 확진자 숫자가 한 1,700명 정도 됐으니까, 그래서 급하게 다시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옛날에 조금 그 사실 심각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태도가 많이 변했어요. 세계 여러 나라가 한국의 대응 방식을 공유해달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노하우 전수를 한다면 이 바이러스를 잡는 데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알려준다면 당연히 이제 도움이 좀 받을 수는 있겠죠. 네. 이제 다만 이제 아직 전염병이 유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또 어떤 나라가 잘한다 못한다를 지금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하루아침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국가별의 상황을 좀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상황이 종식되고 나면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던 것이 옳았던가,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런 걸 평가하는 시기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그는 나라들도 늘고 있는데요. 동시에 함께 머리를 맞대는 지혜도 참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